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또 북한은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평창을 무대로 하는 남북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카 선임 고문이 이제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찾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전용기가 아니라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는 점이고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델타항공하고 공동 운항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인천공항으로 착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같이 만찬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만찬뿐만 아니라 이제 평창 폐회식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기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관람 이런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청와대 만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상춘제라고 거기에 청와대 내에 전통 한옥식으로 이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춘제라는 곳을 이제 아무한테나 이제 내주지 않는 청와대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상춘제를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방카를 이제 정상급으로 이제 예우를 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춘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하고의 어떤 호프 미팅, 네. 생맥주 파티를 할 때도 이제 여기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야 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 정상 인사들한테는 많이 제공을 안 했습니다. 앞선 이제 신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일하게 제공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방카가 이제 두 번째가 되는 셈입니다. 네. 예, 이방카 고문은 작년 11월에도 일본을 방문해서 당시에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작년에 유행어 중에 뭐 셀럽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셀러브리티 이제 유명 인사를 나타내는 뜻인데 이 셀럽이라는 단어에 가장 좀 부합하는 인물이 이 이방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의 장녀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패션 모델 그리고 또 사업가로도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대선 기간에 아버지를 도와서 선거운동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방카 트럼프인데 원래는 이제 제러드 쿠슈너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름을 이제 바꾸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대로 이제 결혼 전에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일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이제 아베 총리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베 총리가 이제 극진하게 이제 환대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나흘 전이 이방카의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꽃다발하고 이제 선물을 증정하기도 하고 네. 또 이방카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어떤 여성 발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베 총리가 50억 엔을 이제 내놨는데 이게 이 50억 엔이 우리 위안부 기금으로 내놓은 10억 엔보다 훨씬 많은 돈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당히 좀 비판 여론이 일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의 움직임도 조금 볼 텐데요. 북한도 이제 폐회식에 이번 주 일요일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영철 부위원장을 파견한다는 게 예상 밖의 일이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동안에 폐회식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통일부라든지 계속 이제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제 발표를 한 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그다음에 수여행원하고 6명에서 총 8명이 이번에 내려온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우리 정부가 또 이제 수락을 하면서 북한은 이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폐회식 당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데 일요일 날 내려와서 2박 3일간 이제 머무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내려와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김영철 김영철 통전부장 그러니까 대남 총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김영철 그 통전부장하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개별적으로 이 만날 가능성도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그 조명군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아무래도 카운터파트다 보니까 다시 또 별도 회동을 한 그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폐회식이 끝난 다음에도 이틀이나 더 머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회동을 가질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미국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회식 다음 날 회담을 좀 진행을 했다가 직전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도 김영철 부위원장과 또 이방카의 회담이 좀 진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관심은 상당히 좀 아무래도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한번 무산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방한 일정, 방남 일정을 살펴보면 이틀 정도가 겹치거든요. 예를 들면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겹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폐회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동선이 엉켜가지고 뭐 서로 조우할 기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선에서 그 폐회식장에서 동선이 겹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서 그 김여정하고 펜스 부통령하고 우리가 그 주도를 그러니까 뭔가 주선을 장소도 제공하고 주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그런 식으로 뭐 주선할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도 뭐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반면에 또 그 만약에 양측에서 그런 북한이나 미국이나 양측에서 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뭐 접촉을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뭐 의도했던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그 오다 가다가 네. 접촉할 수 있는 갑작스럽게 뭐 조우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이 논란이 된 이유가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폭격, 폭침의 배후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한테 동시에 이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논란이 지금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정찰 총국이라는 게 그 대남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뭐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러 이런 거를 그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김영철한테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밖에도 2015년 같은 경우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그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고 그 전에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버 테러 이런 걸 다 그 배후에 그 김영철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좀 우리 정부는 좀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약간 좀 발을 뺀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그 천안함 어떤 조사위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어뢰에 의한 그 것은 맞지만 네. 그 정찰 총국장이 그 거기에 이제 뭐 공격을 주도했다, 지시했다 이런 뭐 저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약간 좀 발을 빼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런 어떤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동시에 그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좀 상당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심지어는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북한이 올림픽 개회식에 이어서 폐회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거고 또 굳이 또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래도 김영철이 대남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내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김영철을 빼놓고는 그 거의 그 남북 관계에 그 컨트롤 타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는 이제 김정은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김영철을 안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래서 개회식에
그 김영철을 파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김영철 같은 경우에 김양건의 후임으로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그 김양건 같은 경우는 대남 온건파였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군부 출신 인사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부터 이어받을 때부터 이런 좀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남북이 접촉을 할 때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 때문에 좀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실제로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는 북한이 우리가 그 남측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신년사에서 이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좀 시험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이번에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인물을 보냄으로 해서 그 이렇게 뭐 남측이 얼마나 이제 준비가 돼 있는지 남북 대화에 그런 걸 좀 시험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렇게 이런 수를 이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전에 그 남북한이 정상회담 통화에서 한미 훈련을 연기를 하니까 그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이제 전격적으로 제안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차례 뭔가 한미가 한 수를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빵카의 방한부터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또 폐회식까지 이번 주말은 좀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